안녕하세요. 퇴직 후 소득을 똑똑하게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연금 설계자들입니다. 오늘 주제는 연금 소득세율,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퇴직연금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퇴직연금의 세금 구조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 받느냐, 얼마나 받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인데요. 이번 시간엔 연금 소득세율 구조, 퇴직연금 수령 시기별 세율 변화, 미래 예상 세제 개편 방향, 절세를 위한 연금 전략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 소득을 지켜줄 핵심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하시고 시작 부탁드립니다. 영상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보시면 연금 전략 핵심 요약 책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2023년 9월 10일 정부는 퇴직연금을 단기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 소득세율 인하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확보가 국가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방향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되며 국민의 노후 빈곤율을 낮추고 공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18.4%를 넘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4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37.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단순히 노후 준비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서의 연금 제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4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감면됩니다. 1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 차 이후부터는 60%가 적용되며 정부는 이보다 더 장기간 수령하는 경우 21년 차부터는 50%까지 낮추는 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실제로 2024년 세법 개정안 초안에도 일부 포함되었으며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퇴직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한 실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을 20년 이상 수령할 경우 실효세율이 평균 56%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동일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평균 911%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어 수령 방식에 따른 실질 세부담 차이는 최대 2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 7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8.9%에 불과하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병행한 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2%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세제 혜택을 감안하여 연금 형태로 장기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더욱 장기 수령자 중심으로 바뀌어 갈 것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의 방향성, 실제 통계, 세법 구조, 시장 흐름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 연금 수령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재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제 차이.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을 수령하는 기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각 방식은 적용세율, 과세시기, 금융상품 구조까지 모두 다르게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두 번째는 전액을 IRP 개인 형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세 번째는 일부를 이체하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는 혼합 방식입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2사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르면 만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담보대출 상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면 55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IRP 연금저축계좌, 일반 계좌 중 자유롭게 수령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홍길동 씨 가명 57세는 퇴직 시 2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금액을 전액 일반 계좌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세율 약 10%가 적용되어 약 2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즉시 납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홍 씨는 이를 전액 IRP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55세 이후부터 매년 1천만 원씩 10년간 분할 수령하는 방식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10년 차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적용되는데 즉 매년 70만 원씩 10년간 총 7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1,30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실제로 금융기관과 세무 전문가들이 퇴직자에게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3년 KB금융그룹의 은퇴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 수령자 중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한 사람이 전체의 27%에 불과하며 절대 다수는 여전히 일시금 수령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보 부족이나 단기 자금 수요 때문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리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체할 경우 퇴직소득세 이연뿐만 아니라 계좌 내 자산을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IRP 내 ETF 편입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금 수익률의 격차는 노후 자산 격차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를 통한 연금 수령은 세금 절감, 자산 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느냐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향후 수십 년에 걸친 세후 소득의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자산 설계와 소비 계획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더 이상 퇴직금은 그냥 받는 돈이 아닌 설계해야 할 현금 흐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3. 연금 개시 시점과 소득 원천에 따른 세금 적용 순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보다 언제, 어떤 원천에서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연금소득세의 구조는 사실상 이연퇴직 소득과 운용수익이라는 두 가지 재원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연금 개시 시점은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그 시점부터 계좌 내 자산이 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자금은 퇴직금 자체, 즉 이연된 퇴직소득입니다. 이는 원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금액이지만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세금을 연기하고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서 세율을 낮춰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88조 2사에 근거해 보면 이연퇴직소득을 기반으로 수령하는 연금은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의 70%가 10년 차, 60%는 11년 차 이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퇴직금을 1억 5천만 원, IRP에 이체한 후 55세부터 연 1,200만 원씩 수령하기로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첫 10년간 총 1억 2천만 원이 이연퇴직소득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세율은 70%만 적용됩니다. 만약 B씨의 원래 퇴직소득세율이 10%라면 실제 적용 세율은 7%로 떨어지며 연 1,200만 원. 수령 시 세금은 약 84만 원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반면 이연퇴직소득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IRP나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연금 지급의 재원이 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현행 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 초과 시 합산 과세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고액 연금 수령자는 과세 구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 수령 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개시 이후 처음 10년간 수령액을 조절하여 이연퇴직소득 범위 내에서만 소득이 발생하도록 설계할 경우 평균 세후 수령액도 증가한다고 분석됐습니다. 이는 수령 시점 조절만으로도 상당한 세후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과 재무설계사들은 연금 수령 전략 설계 시 반드시 퇴직소득과 운용수익의 분리 구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 최적화를 고려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10년간은 수령액을 최소화하여 퇴직소득세율 70% 구간의 효과를 누리고 이후 11년 차부터는 수령액을 늘리거나 투자수익 중심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연금소득세는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느냐, 언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령 시기를 설계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4. 실제 절세 전략과 수령 금액 설계 팁. 연금 수령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절세 전략 중 하나는 절세 수령 곡선입니다. 이는 110년 차에는 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하고 11년 차부터 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으로 퇴직소득세율 감면 구조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통용되며 실제 퇴직자 사례에서 수천만 원이 세금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시씨는 퇴직금 2억 원을 IRP 계좌에 일시납 방식으로 이체한 후 55세부터 매년 1천만 원씩 10년간 수령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이 10%일 경우 70% 적용으로 인해 실세율은 7%로 줄어들며 매년 세금은 7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총 납부세액은 700만 원으로 만약 동일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 내야 할 2천만 원에 비해 약 1,3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후 11년 차부터는 연간 수령액을 2천만 원으로 증가시켜도 세율은 60%가 적용되어 실세율 6%로 유지되며 연간 세금은 12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고령자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수령 구조로도 적합합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표한 2022 고령층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초반에는 외부 활동과 여행, 가족 부양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70대에는 건강, 악화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의료비 관련 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초기 5년에서 10년간은 생활비 중심의 안정적 수령, 중반기에는 지출 조절, 후반기에는 의료비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실제 자산관리 현장에서는 최소 수령 설계라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을 시작하되 연간 12회 매회 100만원 이하로 최소 금액만 수령하고 11년 차 이후 한꺼번에 인출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상 연금 수령 연차를 충족하면서도 실질 수령액은 유예할 수 있어 절세, 연금 유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전략은 연금계좌 관리와 운용, 이체 계획까지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과 KDI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퇴직소득을 가진 개인이라도 연금 수령 시점과 구조만 달리했을 경우 20년 수령 총액에서 최대 1215%의 세후 격차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이해를 넘어서 실천 가능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전략은 단순히 얼마를 받을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금 수령 이후의 자산 흐름을 어떻게 설계할지, 소비 패턴과 수명, 세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재무 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기 설계와 전문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3. 연금 개시 시점과 소득 원천에 따른 세금 적용 순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보다 언제, 어떤 원천에서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연금소득세의 구조는 사실상 이연퇴직 소득과 운용수익이라는 두 가지 재원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연금 개시 시점은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그 시점부터 계좌 내 자산이 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자금은 퇴직금 자체, 즉 이연된 퇴직소득입니다. 이는 원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금액이지만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세금을 연기하고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서 세율을 낮춰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88조 2사에 근거해 보면 이연퇴직소득을 기반으로 수령하는 연금은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의 70% 구간이 10년 차, 60% 구간이 11년 차 이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퇴직금을 1억 5천만 원, IRP에 이체한 후 55세부터 연 1,200만 원씩 수령하기로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첫 10년간 총 1억 2천만 원이 이연퇴직소득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세율은 70%만 적용됩니다. 만약 B씨의 원래 퇴직소득세율이 10%라면 실제 적용 세율은 7%로 떨어지며 연 1,200만 원. 수령 시 세금은 약 84만 원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반면 이연퇴직소득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IRP나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연금 지급의 재원이 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현행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 초과 시 합산 과세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고액 연금 수령자는 과세 구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 수령 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개시 이후 처음 10년간 수령액을 조절하여 이연퇴직 소득 범위 내에서만 소득이 발생하도록 설계할 경우 평균 세후 수령액은 연간 약 710% 증가한다고 분석됐습니다. 이는 수령 시점 조절만으로도 상당한 세후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과 재무설계사들은 연금 수령 전략 설계 시 반드시 퇴직소득과 운용수익의 분리 구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 최적화를 고려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10년간은 수령액을 최소화하여 퇴직소득세율 70% 구간의 효과를 누리고 이후 11년 차부터는 수령액을 늘리거나 투자수익 중심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연금소득세는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느냐, 언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령 시기를 설계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4. 실제 절세 전략과 수령 금액 설계 팁. 연금 수령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절세 전략 중 하나는 절세 수령 곡선입니다. 이는 110년 차에는 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하고 11년 차부터 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으로 퇴직소득세율 감면 구조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통용되며 실제 퇴직자 사례에서 수천만 원이 세금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C씨는 퇴직금 2억 원을 IRP 계좌에 일시납 방식으로 이체한 후 55세부터 매년 1천만 원씩 10년간 수령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이 10%일 경우 70% 적용으로 인해 실세율은 7%로 줄어들며 매년 세금은 70만원 수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총 납부세액은 700만원으로 만약 동일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 내야 할 2천만원에 비해 약 1,300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후 11년 차부터는 연간 수령액을 2천만원으로 증가시켜도 세율은 60%가 적용되어 실세율 6%로 유지되며 연간 세금은 120만원 수준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고령자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수령 구조로도 적합합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표한 2022 고령층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대 초반에는 외부 활동과 여행, 가족 부양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70대에는 건강, 악화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의료비 관련 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초기 510년간은 생활비 중심의 안정적 수령, 중반기에는 지출 조절, 후반기에는 의료비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실제 자산관리 현장에서는 최소 수령 설계라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을 시작하되 연간 12회 매회 100만원 이하로 최소 금액만 수령하고 11년 차 이후 한꺼번에 인출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상 연금 수령 연차를 충족하면서도 실질 수령액은 유예할 수 있어 절세, 연금 유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전략은 연금계좌 관리와 운용, 이체 계획까지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과 KDI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퇴직소득을 가진 개인이라도 연금 수령 시점과 구조만 달리했을 경우 20년 수령 총액에서 최대 1215%의 세후 격차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이해를 넘어서 실천 가능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전략은 단순히 얼마를 받을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금 수령 이후의 자산 흐름을 어떻게 설계할지, 소비 패턴과 수명, 세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재무 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기 설계와 전문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5. 향후 정책 변화와 장기 수령 인센티브 강화 방안. 정부는 최근 퇴직연금 제도의 개편을 통해 장기 수령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연금 형태로 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보다 더욱 낮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2023년 9월 기획재정부는 장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던 110년 차 70%, 11년 차 이후 60%에 이어 2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50%만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입법화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정책 방향은 분명히 장기 수령자 중심의 세제 개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고령층의 경제적 현실이 있습니다.
OECD의 2022년 고령자 복지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상대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4.1%의 3배 이상입니다. 또한 전체 고령 가구 중 48% 이상이 국민연금 외의 추가 소득원이 없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령층의 금융자산 대부분이 실물 자산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고령자의 자산은 단기간에 소비되거나 비생산적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지만 연금 형태로 분산 수령하면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자산을 더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비, 요양비 등 중장기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는 이들에게 은퇴 없는 은퇴 준비로서 매우 실질적인 재무 수단이며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들에게 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연금 정보를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